자, 기법 강의 시간입니다. 15% 눌림목 돌파는 우리가 15% 돌파는 재돌파로 하면 되는데 그거는 종목이 좀 많이 저기 할 수 없고 15% 이상 간 종목 20%도 마찬가지고 15%도 마찬가지고 이상 간 종목이 눌러줄 때 들어가는 건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파동으로 가는 거죠. 파동으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 일단 종목들 먼저 볼게요. 분봉상으로. 자, 요렇게 가는 종목은 뭐예요? 이거는 거래량이 없다가 가는 종목이 이런 게 많고, 아니면은 모멘텀이 아주 좋던가. 이상적인 형태는 대봉 이런 식으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이 가능한 거죠. 요렇게. 오늘 종목 중에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인가 이거 보시면은 보면은 장 초반에 엄청나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여기까지 빼고 다시 올라갔는데, 근데 이게 마이너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0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가 7% 정도 돼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고 다시 올라갔죠. 요런 종목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상승형은 아니죠. 전체적인 추세로 보면 하락형이죠. 하락형. 장이 안 좋으니까 하락형이 많이 나오겠죠. SP 시스템, 클로버 오랜만에 이 파동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자, 엘리어트 파동 다시 한번 볼게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상승형 엘리어트 파동은 분봉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이 저점이 이쪽으로 안 내려가는 거죠. 저점이 여기로 그 전저점으로 안 내려가는 거죠. 이게 이제 상승형이고, 하락형 파동은 어때요? 하락형 파동은 이게 내려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올라가고 이 못 올라가요. 전고점을 못 키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고점을 못 뚫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승형인지 하락형인지 일단 그걸 판단해야 되고, 상승형이든 하락형이든 수익을 낼 수 있잖아. 하락 파동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엘리어트 파동은. 요렇게. 근데 하락 파동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지 나올 때 어디서 저항이 나올지 알고 저항에서 팔아야 되는 거죠. 일봉도 마찬가지예요. 일봉도.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예를 들면 삼성전자 볼까요? 이건 너무 저기니까 최근에 뭐 있나? SK 하이닉스.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파동이 하락으로 바뀌었잖아요. 이건 뭐예요? 저항이 이렇게 나오는 거. 저항이 여기서 살짝 올라가긴 했지만 저항 살짝 뚫고 다시 올라가겠지만 그 다음에 저항. 그러니까 이런 저항 타점에서 매도를 할 줄 알면 여러분들이 하락 파동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야. 일봉에서 보는 거랑 마찬가지, 분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 분명히 여기는 못 넘을 거란 말이에요. 하락형은 여기 고점 못 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지 이거 보시면은 이게 시가 대비하면 지금 이거 엄청나게 갔었던 거고, 시가 대비 20%예요. 여기가 7%까지 떨어졌다 20%까지 갔죠. 그러니까 당일날 센 종목. 대봉 LS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장이 안 좋아갖고 좀 이 종목들이 좀 그렇긴 한데, 여기 지지 나온 데가 얘는 15%네요. 지지가 15% 지지 나오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가죠. 일단 다음 주에 20% 눌림목도 하겠지만은 20%도 이런 거 보시면은 20% 갔다가 15% 지지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클로버도 엄청 올라갔네. 이건 상승형이죠. 그쵸? 고점을 뛰어넘으면 상승형 파동이. 클로버는 대단하네. 대화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저항이 여기서 2번 나왔지만은 점심시간에 또 올렸어요. 이만큼. 이런 거 눌림목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지지가 한번 나왔던 자리에서 또 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옛날에 제가 시가 재돌파 할 때, 시가 재돌파도 마찬가지죠. 저점을 깨지 않으면 여기가 시가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되면 지지가 처음에 나왔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안 나오고 이렇게 깨면 그 다음에 이게 저항이 되는 거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분봉에서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 지지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서 저항이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몇 퍼센트 정도 갔다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파동을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선으로 그리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파동을 그리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엘리어트 파동으로 움직이는 주식이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봉에서 엘리어트 파동은 뭐를 봐야 된다고? 일봉이 아니라 주봉을 봐야 된다고. 그리고 세력주보다는 수급주가 파동이 나온다는 거죠. 엘리어트 파동이. 종목이 시총이 크면 클수록 엘리어트 파동이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엘리어트 파동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거는 항상 말씀드리면 지수죠. 지수는 엘리어트 파동이 많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엘리어트 파동 강의는 아니지만 상승 파동 1, 2, 3, 4, 5,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 바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쌍봉을 찍거나 고점 파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 파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엘리어트 파동 책 보면은 이걸 못 봐서 그런 거라니까. 제가 주봉으로 이거 지수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지수는 주봉으로 보면 엘리어트 파동 나옵니다. 그리고 하락도 마찬가지로 쌍바닥이나 역헤드앤 숄더 또는 쓰리바닥이 나온 다음에 상승이 1, 2, 3, 4, 5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은.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다 말아서 그래요. 아니, 어떤 파동이 이런 식으로만 나와. 1, 2, 3, 4, 5, 1, 2, 3, 4, 5, 1, 2, 3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엘리어트 파동은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개별 종목인 경우 파동이 한 번, 두 번 상승인 경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파동이 5파잖아. 그리고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무조건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많이 없죠, 당연히. 이거는 이제 우량주나 지수인 경우 이러는 거죠. 엘리어트 파동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엘리어트 박사인가요? 그분이 엘리어트 파동 만들 뭘 보고 만든 거예요? 지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 지수에 맞는 거예요, 원래 지수. 근데 이걸 자꾸 개별 종목의 그 오리지널 엘리어트 파동처럼 맞추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15% 이상 가는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당일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당일날 세게 돈이 들어온 종목들은 파동이 저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15% 이상은 파동으로 봐야 되고, 저런 종목들은 파동으로 예측해갖고 눌림목이나 주가를 볼 수가 있다는 걸 지금 강조 드리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엘리어트 파동은 원래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생긴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지수에밖에 안 맞죠, 원래는. 그래서 제가 파동을 그릴 때 항상 이거 말씀드리기 15% 이상 가는 종목들을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사골매매하는 종목들, 사골매매죠, 사골매매. 사골매매하는 종목들의 첫 번째 조건은 15% 이상. 물론 저기에 안 맞게 움직이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자, 오늘은 장이 안 좋아서 좀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시가 대비 15% 이상 간 종목들 한번 볼게요. 일봉상 세력주는 당연히 엘리어트 파동으로 안 가죠. 이건 뭐 한 번에 갖고, 이건 또 뭐 오늘도 상한가가 그렇게 많아. 대봉에르스는 좀 이따 아까 말씀드렸고, 티로보틱스 이런 거는 뭐 이런 게 정상이라는 거죠, 대화제. 특히 여러분들이 아까 또 누가 질문을 주셨는데, 뭐 어디서 저항 나오고 지지와 저항이 안 맞더라. 이거는요,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당연히 안 맞아요. 거래량이 터진 주도주인 경우,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강의 끝나 이따 시간 될 때, 주도주인 경우만 맞아요. 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은, 지지하고 저항이 뭐예요? 거기에 누군가 산 흔적이 있는 종목들이 맞는 거죠. 근데 어떤 종목들은 지지와 저항이 안 맞던데, 그거는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이지. 그런 종목들은 저는 안 한다니까요.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일봉도 시총이 크지 않은 종목은 당연히 지지와 저항이 제대로 안 나와요. 파동도 마찬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거래량 없다가 세력주 같은 경우 바로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 그거를 가지고 저항이 안 나오던데 이러면 어떡해. 지지와 저항은 매물대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매물대가 뭐예요? 누군가 산 거래량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모르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주도주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 자, 이 대화제약 같은 경우 어제 거래량이 터진 종목이죠. 이런 종목인 경우는 조금 올라가면 당연히 저항이 나오고 또 지지가 나오고 저항을 돌파하고 저돌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어디서 들어갈까는 연구를 하는 거죠. 돌파로 들어가면 여긴 거고 지지로 들어가면 여긴 거고 그리고 이런 종목은 파동으로 지지 또는 돌파에서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또 지지가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상승형 무조건 엘리어트 파동이 아니라 이런 엘리어트 파동도 있다. 1, 2, 3, 4, 5 굳이 얘기를 하면 이런 파동도 있다. 엘리어트 파동 두꺼운 책 보세요. 엄청 복잡해요. 그리고 그건 지수를 맞추기 위해서 지수를 예측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지 엘리어트 파동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지지와 저항 파동 이론은 거래량이 없던 종목은 맞을 수가 없어요. 지금 경제팁에서 또 어떤 사람 또 일봉으로 보고 앉았네. 아, 위클리구나 이거. 이 사람은 제대로 보네요. 아, 이 사람이구나. 예, 이 주봉으로 봐야 돼. 주봉으로 파동을. 저런 걸 자꾸 일봉으로 추세나 지지와 저항, 엘리어트 파동을 일봉으로 보는 사람들은 특히 지수를 가지고 좀 의심스럽죠. 좀.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파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이 파동을 이해하라고. 파동은 엘리어트 파동, 상승 파동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파동이고 하루에 보통 이렇게 오파가 나오는데 하락으로 이렇게 오파가 나올 수도 있고 전제 조건이 뭐라고? 주도주라고 그랬잖아요. 주도주.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 누군가 샀기 때문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이 생기는 거죠.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유리기판 종목들 또 올리네. 태성도 여기서 보면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나왔는데 뭐 3까지 갔잖아요. 그쵸? 상승 파동. 이거는 2차 파동이라고 해가지고 분석할 때 이런 거는 쌍봉 찍고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2차 파동에서 하락 파동이 아니죠. 아직은. 상승 파동은 보통 이렇게 나와요. 뭐 클로버도 보니까 주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왔던데. 아이고. 그 주도주들도 이제 대장주들은 이런 식으로 파동이 나오죠. 주봉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좀 길게 파동이 나왔더라고. 이렇게 둘 하고 그 다음 파동은 이 정고를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고점을. 그리고 그 전후 안 떨어져야 되잖아요. 지지 라인이 전 저점을 안 깨야 되는 거죠. 전 파동의 이 라인을. 그 레인보우는 3파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잘하면 쌍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점 파동이 나온 다음에 이제 하락 파동이 나오겠죠. 한 번은 더 갈 여력은 있죠. 모멘텀이 세면은 쌍봉이 주봉으로 쌍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항상 주도주 거래량이 터진 종목에 맞는 거예요. 기법은 잡주에는 안 맞아요, 당연히. 그리고 파동은 주봉으로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주봉으로 딱 봐갖고 이게 아직 안 보인다 그러신 분들은 조금 더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예측을 하려면 이 파동이 이제 나왔구나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잘 가야 쌍봉이구나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얘를 안 건드리게 되는 거죠. 이런 걸로 해갖고 이제 파동 수익을 내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거 말고 세력주인 경우 일반적인 세력주인 경우는 제가 엑스레이 차트라고 해가지고 주봉 엑스레이 차트라고 해가지고 기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죠.